안녕하십니까. 텔레마케팅 관리사 자격증 과정의 김민주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요 이번 시간부터는 벌써 3과목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3과목에서는요 텔레마케팅이 어떻게 운영이 정말 기업에서 되고 있는지, 그리고 텔레마케팅을 둘러싼 기업 환경, 그리고 조직 구조, 그리고 텔레마케팅의 여러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3과목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굉장히 쉽고 빠르게 좀 기출문제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는요, 텔레마케팅 일반입니다. 자, 그래서 텔레마케팅 일반은 저희가 총 2차시에 나눠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텔레마케팅을 둘러싼 구조라던가 혹은 텔레마케팅의 어떠한 시스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다면, 두 번째 챕터에서는 여러분 저희가 텔레마케팅 용어들이 있어요. 텔레마케팅 전문 용어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보통 매회 2회 정도,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목적에 따른 텔레마케팅을 분류하는 것, 그리고 CTI 콜센터 이게 무엇인지, 이것의 도입으로 지금 현재 콜센터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함께 볼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텔레마케팅의 이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교재 한 번씩만 읽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텔레마케팅이란 무엇이냐? 기업이 고객을 직접 만나지 않고도 전화나 이메일, 팩스 이런 여러 가지 통신을 이용해서 마케팅 전략을 펼치는 활동을 말하죠. 그래서 과학기술의 발전과 첨단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신규 고객 확보, 그리고 기존 고객 유지에 도움을 준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즘에 스마트폰이 너무나 보급이 돼서 너무나 편하게 이용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 어떠한 보험을 해지한다던가 혹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예전에는 내가 직접 방문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보험회사 직접 방문하거나 혹은 설계사를 통해서 서류를 직접 주고 그래야 며칠 후에 어떤 보험금을 내가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너무나 편하게 전화 혹은 이메일로 혹은 스캔을 해서 그 서류를 그냥 이메일로 보내거나 스마트폰으로도 바로 보내서 다음 날이면 바로 보험금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텔레마케팅에 도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텔레마케팅의 그런 목표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가장 큰 장점들이 있죠. 사실은 어떤 텔레마케팅은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늘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최소의 경비로 편리하게 다양한 고객을 접촉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시간이라던가 혹은 지역에 사실 크게 구원받지 않죠.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경쟁사와는 차별화된 마케팅 활동을 펼칠 수 있다. 비용이 절감하면서 효율은 극대화하는 것이 텔레마케팅의 목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 텔레마케팅은 고객과 기업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1대1 마케팅 활동이다. 그래서 고객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마케팅 전략을 펼치기도 하지만 사실은 고객의 의견이나 정보, 불만 등의 어떤 것들에 빠르게 좀 반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고객의 욕구 파악,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바로 이게 목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고객 만족도를 높인다라는 거죠. 세 번째, 텔레마케팅을 통해서 어떤 활동을 통해서 시장 내 기업의 이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기업의 이미지 구축,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판매 전략을 조금 더 향상시키는 것, 이런 것도 바로 텔레마케팅의 목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텔레마케팅은 어떤 곳에서 활용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1번 첫 번째 먼저 고객 상담이 있죠. 고객 상담은 어떻게 보면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의 가장 대표적인 업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고객 상담. 기업의 상품 혹은 서비스를 구입한 기존 고객들에 대해서 사후 서비스의 개념이죠. 어떠한 이 고객들과 안정적으로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것들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의 문의사항이나 의견, 불만 등을 상담해주는 활동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규 고객에게 판매나 정보 제공을 위한 활동도 진행을 하죠. 자, 그래서 자료 수집 개발에 또 이용이 되는데 바로 이러한 고객 상담 활동을 통해서 정보를 우린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의 어떤 개성도 수집할 수 있고요. 혹은 고객의 욕구, 일반적인 그런 것들도 다 수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차후 마케팅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 시켜놓는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 정보들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여기서 이런 게 나왔죠. 수집된 자료, 정보들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 예전 자료, 혹시 변경된 자료 이런 것들은 다 싹 지우는 거, 없애는 거. 뭔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싹 지운다고 해서 지금 이러한 것들을 데이터를 다 모두 삭제시키는 건 아닙니다. 정보 이력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어요. 수정 이력도요. 자, 이거 바로 리스트 클리닝이죠. 고객의 예전 정보나 혹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정보들은 없애고 최신의 정보들로 업데이트하는 것, 이게 바로 리스트 클리닝이라고 했었죠. 텔레마케팅을 통해서 리스트 클리닝도 시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지속적인 고객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탈 고객을 방지하고 고객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이제 위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기도 하죠. 어떤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에게 만족하셨는지, 어떤 개선점은 없었는지, 불편한 점은 없으셨는지 지속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또한 이제 우량 고객이나 우수 고객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하고, 이럴 때 연락을 줄 때도 텔레마케팅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시장 개발 그리고 판매 촉진 활동도 하게 되죠. 기업이나 상품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개발하거나 혹은 휴면 고객, 최근에 너무 거래가 없어요. 너무나 우리 그 기업과 접촉이 없는 고객들, 이런 휴면 고객을 활성화시키는 활동도 하죠.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둘 중에 어디서 할까요? 아웃바운드에서 진행을 하죠. 그리고 또한 목표 시장에 대해서 그동안 수집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판매 촉진 전략을 세우는데 활용되는 것, 이것이 바로 텔레마케팅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린 텔레마케팅을 분류할 때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로 나눴어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복습한다는 의미로 그냥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바운드는 이미 구입한 상품들에 대해서 불만, 상담, 의견 등을 고객이 직접, 이런 부분 때문에 직접 기업으로 전화를 주는 거죠. 전화를 주면 상담이 진행되는 바로 그러한 고객 주도형의 텔레마케팅 방식이다. 그래서 이러한 인바운드 텔레마케팅에서는 고객 지향적인 서비스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의사소통 능력 중에서 바로 경청과 공감,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경청과 공감의 자세로 고객의 문의사항이나 불만을 좀 처리해주고 들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게 바로 인바운드죠. 자, 인바운드가 활용되는 예는 각 기업의 대표 고객 콜센터 혹은 정부나 각종 민원 상담, 이런 것들이 바로 인바운드 상담으로 활용이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아웃바운드는 어디에 활용이 되고 어떤 특징이 있느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아웃바운드 같은 경우는 물론 신규 고객을 위해서도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기존 고객에게 판매나 혹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기업에서 고객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것, 이 활동을 바로 우리는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고객에게 호감을 주는 상담을 통해 해야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특히 상담 초반에는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요구가 되고 적극적인 태도,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상품에 대한 정확한 지식, 이런 것도 요구가 된다. 그래서 주로 전화를 통한 뭐 보험 판매라던가 혹은 서비스 이용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조사, 우리가 지난 앞 시간에 했던 시장 조사, 그리고 해피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아웃바운드의 한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중에서 여러분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텔레마케팅을 할 때 일반 고객이 아니라 기업에 직접 전화를 하거나 그래서 홍보를 하거나 판매를 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상 고객에 따라서 우리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가 혹은 다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가 해서 우리 간단하게 B2C 혹은 B2B 이런 식으로 외웁니다. 시험이 B2B, B2C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죠. B2B 숫자 2로 나오죠. B2C 이런 식으로 해서 갑자기 BEC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해서 이게 뭐지? 라고 혼돈스러울 수 있지만, 자, 이걸 말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일반적인 소비자,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텔레마케팅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먼저 볼까요? 자, 소비자 텔레마케팅은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통화 거부에 대해서도 적극성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게 중요하고요. 의사소통 기술이 요구가 된다. 그래서 주로 목적은 판매 촉진이나 시장 조사 혹은 고객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활용이 된다.
우리 일반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일반 개인 소비자가 아니라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땐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건 보통 기업의 담당자와 통화하게 돼요. 그렇죠? 그 담당자라는 건 충분히 이 상품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혹은 이미 우리 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 기업과 경쟁업체라던가 그래서 서로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더 전문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그리고 상품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러한 기업 대상 텔레마케팅은요, 어떤 상품 판매도 진행을 하지만 어떤 새로운 시장이나 혹은 유통, 판매 경로를 확보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해서 전화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게 바로 기업 대상 텔레마케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B2C와 B2B를 나누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인지 아실 수 있죠, 여러분. C가 컨슈머, 소비자, 개인 소비자, B가 이 비즈니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때 기출문제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이 B2B는 B2C보다 훨씬 뭐 범위가 넓다라던가, 훨씬 뭐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한다던가, 혹은 더 훨씬 많은 B2B가 더 많은 노력이 요구가 된다. 하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B2B, B2C 모두 중요하고, 모두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고객에게, 기업에게, 개인 고객에게 다가가야 되는데 다만 상담을 할 때 이 상담자가 어떤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느냐 그게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사 목적이 조금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린 대상 고객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봤고 그리고 우리가 텔레마케팅을 나눌 때 여러분 수행 주체에 따라서도 나누기도 합니다. 이 수행 주체에 따라서 나눈다는 말은 텔레마케팅 이런 콜센터를 누가 운영하느냐 이거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사내에서 콜센터를 가지고 있느냐 인하우스 혹은 그렇지 않고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보험회사 본사가 있어요. 이 본사에서 어떤 일을 다 해요. 하는데 콜센터는 다른 데 있어요. 그래서 콜센터에 외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웃소싱 방법이 있죠. 그래서 지금 먼저 그러면 사내 텔레마케팅 인하우스 방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하우스 텔레마케팅은요, 기업 본체에서 텔레마케팅 활동을 이제 직접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시스템, 콜센터 시스템, 인력, 공간을 직접 가지고 활동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업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장점들이 있죠. 소비자의 다양한 의견이나 반응을 바로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또 개선할 수 있고 피드백 이런 부분이 좀 빠르고요. 유지가 안정적이죠. 우리 본사에서 직접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니까요.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다만 시스템 운영이나 인력 채용 그리고 이런 유지 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된다는 점. 이게 바로 단점이죠. 그래서 보통 예전에 이제 고객 콜센터 등이 바로 여기에 포함이 됐죠. 예전에요. 근데 최근에는 사실 이러한 사내 텔레마케팅을 직접 하는 곳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사내 텔레마케팅 방식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텔레마케팅을 할 계획이고 신규 고객보다 우리는 약간 지속적인 어떤 고객과의 관계를 조금 장기적으로 좀 긴밀하게 해나가고 싶어요. 이런 회사 혹은 텔레마케팅 관련 정보나 노하우를 조금 축적하고 싶거나 혹은 이미 축적해 놓았거나 그런 경우에 사내 텔레마케팅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보안이에요. 우리 회사는 내가 이미 지금 가지고 있는 고객 DB라던가 혹은 우리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고객들의 보안이 너무나 중요해. 그리고 우리 기업의 내부의 보안성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외주 줄 수가 없어. 이런 경우에 인하우스 텔레마케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요. 여러분 인하우스 텔레마케팅의 장단점 그리고 인하우스 텔레마케팅이 적합한 그 상황 이런 것들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꼭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과 우리가 그럼 비교해서 그러면 아웃소싱 텔레마케팅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용하는 게 좋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외부 대행 아웃소싱 텔레마케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서비스 뷰로 혹은 서비스 벤더 혹은 서비스 에이전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건 그거죠. 어떤 텔레마케팅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거예요. 대행 회사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러한 것들의 장점은요. 일단 기업 자체 내에서는 초기 투입 비용이 절감이 되겠죠. 그리고 전문성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뢰성과 전문성 등을 바탕으로 외부 어떠한 대행사를 직접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이용하면 좋냐? 우리 기업이 텔레마케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전문가도 없어. 이럴 땐 대행사를 이용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비교적 대량의 콜을 수행해야 될 때, 그리고 텔레마케팅 활동을 언제? 단기적으로 잠시 시행할 때 이렇게 대행 텔레마케팅을 이용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거죠. 단기적으로 할 건데 우리 기업 자체 내에서 그 구성을 꾸미고 시스템을 도입하고 관리하고 채용하는 것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단기적일 때는 외부 대행 텔레마케팅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다만 단점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앞서서 이야기했던 대로 보안이나 혹은 이런 부분, 기밀 유지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좀 염려가 된다면 외부 대행 텔레마케팅이 아니라 바로 사내, 인하우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텔레마케팅이요. 굉장히 여러 가지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편리해지고 있고 굉장히 고객도 편하고 상담사도 편하고 회사에서도 굉장히 편한 부분이 있어요. 가장 큰 것이 바로 CTI라고 할 수가 있어요. CTI 콜센터가 그럼 정확히 뭔지 어떠한 기능을 좀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CTI 콜센터라는 건요. 이 C가 여러분 컴퓨터예요. 그래서 컴퓨터, 텔레포니, 인터그레이션. 그래서 약자인데 이러한 컴퓨터와 통신 체계를 결합해서 텔레마케팅 활동을 펼치는 기술을 말한다. 이게 바로 CTI 콜센터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보통 이 CTI 콜센터를 우리는 통합 콜센터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통합돼서 함께 근무를 하기도 하고요. 함께 모든 업무를 진행하기도 해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콜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만일 이 CTI 콜센터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어떤 고객 정보를 찾는 일부터 시작해서 고객 정보를 저장하는 일, 데이터화하는 일, 이것들이 다 모두 수기로 작업이 되거나 시간이 굉장히 많이 오래 걸렸다면 CTI 도입 이후에 어떤 전화가 걸려왔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 있죠. 고객에게 전화가 왔어요. 인바운드의 경우에. 그러면 고객이 어떤 등록된 핸드폰 번호로 왔다. 그러면 이미 고객의 정보가 이름, 주소, 어떤 상품에 가입이 돼 있는지, 어떤 걸 구입했는지 모든 정보가 다 떠요. 상담사에게. 이런 것들이 바로 CTI 콜센터, 이런 기능이 도입이 돼서 가능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CTI 콜센터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어떤 인력, 비용을 굉장히 절감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었던 일을 컴퓨터가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비용이 절감되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져서 상담사를 더 추가적으로 인원을 더 채용하지 않다 하더라도 굉장히 충분히 콜을 수용할 수 있고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화된 정보를 적극 활용해서 상세하고 정확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나는 알고 싶어요. 어떤 인력을 이제 스케줄을 짜야 되는데 상담사 스케줄을 짜야 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언제 가장 콜이 많은지 콜을 예측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으로 언제 콜이 많은지, 어느 시간이 콜이 가장 많은지, 어느 지역에서 가장 많이 콜이 오는지, 혹은 어떠한 목적으로 전화가 오는지 알고 싶어요. 이런 시스템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 보니까 인원이 절감할 수 있는 이유도 되겠죠. 자, 그러면 CTI 콜센터의 기술적인 기능, CTI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기능에는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기업에 발생하는 모든 콜, 양, 시간 다 모두 측정 가능해요. 그래서 상담사별로 어떤 상담사가 몇 콜 정도 받는지 혹은 몇 콜 정도 전화를 하고 그래서 고객과 그 중에서 몇 콜 정도 응답이 돼서 판매 진행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든 착신 번호와 발신 번호 저장이 가능하다. 사실 이것들은 다 뭐가 되냐면 고객의 정보가 되죠. 다 모든 것들을 저장할 수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동 응답, 응답 사서함, 상담원 연결 기능을 가지고 있다. 우리 보통 어떠한 내가 예를 들어서 통신사에 전화를 했어요. 통신사에 전화를 했는데 오늘 어떤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다 통신이 다 불량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전화가 너무나 밀려요. 지금 콜센터 연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ARS 응답함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지금 상담하고 하는 고객들이 너무나 대기가 많으니까 연락처를 남겨놓으면 자동으로 연락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자동 응답 메시지가 다 뜹니다. 이런 것들도 바로 CTI 콜센터의 기능 중 한 가지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굉장히 여러분 불편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있다 보니까 고객도 편하지만 기업에서도 굉장히 편하죠. 통합품질 향상 및 감독을 위한 제3자 통화나 녹취가 가능하다. 자, 물론 우리가 녹취를 하는 이유는 어떠한 것을 감독을 하거나 어떠한 것을 통제하거나 하기 위한 목적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통화 녹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떠한 일이 발생되거나 그랬을 때 혹은 어떤 상담사들이 어떤 식으로 정말 고객과 상담을 진행하는지 알고 싶을 때 상담사를 평가할 때 통합 품질을 측정할 때 우리가 이런 것들 녹취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전화조사가 있었어요. 자, 이 전화조사는 면접조사와 다르게 약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전화조사는 모두 다 녹취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런데 면접조사는 우리가 직접 가서 다 녹화해 놓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전화조사 이런 것들 다 녹취가 가능하다. 그 다음 자료 전송, 송신호에 대한 자동 정보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것들이 바로 CTR 콜센터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기능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텔레마케팅이 성공하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볼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죠, 여러분. 그래서 전문적인 텔레마케터를 채용하고 관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상담사는 각 기업을 대표하는 어떠한 얼굴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른 인성은 물론이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춘 상담사를 일단 채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채용하고 선발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을 이제 꾸준하게 교육시켜서 정말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어떤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자질과 그리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여러분.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텔레마케터들이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동기부여해주고 이분들을 계속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물론 승진시켜주거나 어떤 성과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죠, 사람이요. 그 다음 두 번째, 상담사가 일하기 편하고요. 그리고 고객도 편하고요. 기업에서도 편할 수 있도록 또한 데이터베이스 통합과 활용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도구나 어떤 각종 조사로 인해서 고객의 정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면 이것들을 좀 한꺼번에 모아서 통합 데이터베이스화 시켜놓고 업무에 적합하게 그때 상황에 맞춰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모두 가지고 오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 콜센터는요, 더 이상 어떠한 일반적인 그런 단순한 창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마케팅 활동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텔레마케팅은 텔레마케터만 잘하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전사적으로 이제 여기서 전사적이라는 것은 회사 전체 전 부서와 직원들이 가치를 깨닫고 활동을 해주는 활동이 굉장히 필요하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지속적인 고객과의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가 이제는 거래 마케팅에서 최근에는 관계 마케팅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미 바뀌었죠, 사실은. 자, 이유는 거래 마케팅이라는 건 말 그대로 지금 한 번 거래하는 것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신규 고객을 조금 더 창출하거나 시장 점유율을 좀 넓혀가는 게 중요했다면 이제는 해당 고객과 우량 고객, 우수 고객 그리고 기존 고객과 함께 더 좋은 안정적인 고객 유지할 수 있도록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 그래서 충성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들이 바로 성공적인 텔레마케팅을 운영하기 위해서 수반되어야 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국내 텔레마케팅 시장은 어떻게 조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의 통합. 업무의 통합이라는 건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업무가 굉장히 다르죠. 그죠? 그렇지만 통합해서 운영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이유는 CTR 기술이 도입됐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조직에서도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텔레마케터들을 함께 훈련시키고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앞서 잠깐 이야기했어요. 외부 대행 텔레마케팅과 그리고 인하우스 텔레마케팅이 있는데 인하우스 텔레마케팅은 점점 감소하는 추세고요. 외부 텔레마케팅, 외부 대행 텔레마케팅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전문적인 대행사를 계속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고객관리 구축에 집중하. 우리 1과목 때 배웠었죠, 여러분. 고객생애 가치. 고객생애 가치는 어떠한 매출 혹은 우리 기업과 처음 시작한 그때부터 고객의 거래가 끝날 때까지 그래서 고객이 끝날 때까지의 총 가치에
따라서 우리가 이 가치가 높을수면 높을수록 우량 고객이고 이 고객과 함께 오래 해야 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는 고객 생애 가치에 따라서 지속적이고 관계 지향적으로 고객 관리에 집중해야 된다. 자, 그래서 다양한 정보 수집, 분석하는 데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고요. 네 번째, 콜센터 전용 상품을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챕터에서 아마 아웃바운드 콜센터 전용 상품에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특징들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어떤 신뢰도가 높아야 됐고요. 브랜드 인지도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됐고 사후 관리가 철저해야 됐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판매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 자, 다섯 번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의 전문화.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던가 어떤 CTI 콜센터의 시스템 이런 것들은 너무나 중요해서 사실 여러 번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업에서 텔레마케팅을 도입하려고 할 때 어떤 순서로 텔레마케팅을 도입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텔레마케팅의 어떤 목적을 구체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텔레마케팅을 하고자 할 때 이게 정말 단순히 판매 촉진을 위한 수단인가? 아니면 시장 조사를 위한 수단인가? 아니면 정말 고객 만족 혹은 고객 불만을 줄이는 목적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목적을 먼저 설계한 이후에 구체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내가 이렇게 목적을 했는데 이게 목적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바로 얻고자 하는 효과가 무엇인가 이거죠. 그래서 도입할 때 얻고자 하는 효과를 좀 정확하게 설정하는 단계고 매출을 증대하고 혹은 고객을 확보할 것인지 이러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효과를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예산을 검토해야 되겠죠. 우리가 외부 대행사를 이용할 것인지 혹은 인하우스 방법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산이에요. 그죠? 비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만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인력을 채용하고 훈련시키고 이 부분들을 관리하고 드는 비용 이런 것도 모두 다 검토한다. 그 다음 네 번째,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경로를 통해서 고객 리스트를 구축을 해야 되겠죠. 내가 인바운드가 됐던 아웃바운드가 됐던 고객의 리스트를 최신 것으로 먼저 점검하고 활용하고 구축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텔레마케팅 전문 인력을 확보한다. 자, 텔레마케팅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그죠? 가장 성공적인 텔레마케팅이 되려면 사람, 어떤 사람을 뽑고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였죠. 자, 그다음 여섯 번째, 텔레마케팅의 체제를 정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텔레마케터들을 뽑았어요, 전문적으로.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표준화되고 이분들이 굉장히 고객 지향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바로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게 많죠. 어떤 서비스 매뉴얼이라던가 스크립트라던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내가 어떤 기업의 목적이 있었죠. 텔레마케팅을 도입하려는 목적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현장에 바로 도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 바로 먼저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 테스트 마케팅을 거쳐요. 그래서 시범 운영과 피드백을 받죠. 실제 운영과 동일하게 최대한 동일하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 이후에 어떤가 부족한 점이라던가 개선해야 될 점 혹은 잘못된 점 이런 것들을 찾아서 빠르게 보완하고 그 이후에 실제적인 운영으로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텔레마케팅 이러한 도입 과정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면 이해를 하시고 문제의 순서를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지난 그 기출문제에 한번 출제가 되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텔레마케팅의 전개 과정은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먼저 기획해야겠죠. 당연하죠. 일단 기획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텔레마케팅을 할까? 목적은 뭐지? 예산은 어느 정도 들지? 이렇게 기획하고 먼저 여기까지 피드백까지 마쳤다면 두 번째 바로 실행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 반응. 고객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직원들의 반응은 어떤가? 그리고 우리 조직의 입장에서 반응은 어떤가? 측정하고요. 반응을 측정한 다음에 정확하게 다시 평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무언가가 개선 사항이 있다면 개선하고 또 다시 한번 수정해가는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텔레마케팅의 전개 과정, 그리고 성공적인 텔레마케팅이 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방법, 그리고 텔레마케팅에서 CTI 기술이 도입되면서 얼마나 어떠한 것들이 기술적으로 많이 향상이 됐는지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에 있는 텔레마케팅 전문 용어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